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제 이어서 함수의 합성에 대한 성질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수의 합성 학교에서 굉장히 열심히 재밌게 배웠죠? 자, 성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G 합성 f x를 계산을 해볼 거고, 두 번째로 f 합성 g에 대해서 계산을 해볼 건데, 먼저 요거부터 해볼게요. 얘는 x가 먼저 가까이 있는 것과 만나라고 했었죠? 해서 fx 써주고 그 다음에 gx 이렇게 g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g 안에 이제 f의 식인 3x 플러스 2를 넣어주고, 지금 보면 원래 x였는데 지금 3x 플러스 2가 대신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서도 x 자리에 3x 더하기 2가 대신 들어가 주면 돼요. 해서 2를 쓰고 원래 x 자리에 3x 더하기 2를 써서, 자, 이렇게 식을 써줄 수 있겠죠? 해서 전개하여 정리해 보면 6x 플러스 4 마이너스 1이 되므로 그 식은 6x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잘 따라왔죠? 자, 이번에는 f 합성 g를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x 옆에 g가 가까이 있으니까 f 안에 이렇게 gx, 그러니까 x가 먼저 g부터 만나고 그 다음에 f를 만나면 돼요. 자, 그러면 gx는 여기 주어진 대로 2x-1을 이렇게 써주고요. 보면 여기 fx에서 2x-1이 되었죠.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서 x 자리에 역시 2x-1을 대신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3 곱하기 2x-1 더하기 2 이런 형태로 써줄 수 있겠다. 자, 해서 얘를 역시 전개해주면 3이 6x-3 플러스 2, 자, 얘 계산해주면 6x-1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확인할 게 뭐냐면 요 합성의 순서가 지금 달라져 있죠. 달라져 있을 때 그 연산 결과가 같을까? 다르죠. 이게 바로 교환 법칙이, 함수의 합성은 어떤 법칙이? 그렇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성질을 가져요.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수에서는 예를 들면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순서를 바꾸더라도 그 값이 6으로 일치하죠. 이런 경우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합성의 순서를 바꾸었더니 그 결과가 달라졌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우리가 교환 법칙을 학습하면서 어떤 법칙을 배웠었는지 기억나나요? 그쵸? 우리가 결합 법칙에 대해서 학습했었는데, 함수의 합성에서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괄호가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합성함수로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g 합성 fx면 먼저 x 근처에 있는 함수에 대해서 쓴 후 이렇게 g 바깥에 쓰는 거 기억나죠? 그거 그대로 살려서 써보도록 할게요. 요거 안에 이제 hx,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이게 이제 hx가 g부터 만난 다음에 f를 만난다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f 안에 g 안에 이런 표기가 가능한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괄호가 여기에 쳐져 있죠?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우리가 어떻게 써줄 거냐면, 자, x가 먼저 만나는 게 이 녀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g 합성 hx 바깥에 f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근데 요 내부에 있는 것은 다시 x가 h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 g를 만나고, 따라서 요 안에서는 hx 다시 요 바깥에 g.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나니까 그 결과가 같음을 확인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함수의 합성은 결합 법칙이 성립함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결합 법칙이 뭐였냐면 연산의 순서가 바뀌는 거였잖아요. 요거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개념에서 우리 수학
그 숫자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면 2 곱하기 3 곱하기 4 요 결과값이나 3 곱하기 4를 한 후에 나중에 2를 곱한 값이나 같죠. 이런 형태가 결합법칙이었어요. 해서 함수의 합성도 결합법칙이 성립하더라. 자, 문제 적용은 우리 학교에서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자, 벌써 이제 여기 역함수인데요. 새로운 단원인데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역함수의 뜻을 알고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역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자, 보세요. 정의역, 공역이 이렇게 있고 x에서 y로의 함수가 f라고 해봅시다. 자, 해서 원소가 이렇게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화살을 하나씩 쏴야 함수라고 했죠. 자, 근데 지금 y에서 선택받은 걸 보니까 하나씩 다들 화살을 받았고 모두가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함수가 어떤 함수였다? 그렇죠. 1대1 대응 함수였다. 자, 근데 이 경우에 보세요. 화살을 하나씩 받았으니까 다시 그것을 거꾸로 쏴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거꾸로 쏴주는 요 녀석도 보세요. 모든 애들이 하나씩 다시 쏘고 있죠. 이런 것을 우리는 f의 역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역함수. f의 역함수 해서 이렇게 f 어깨 위에 마이너스 1을 올려서 표현을 해요. 읽어줄 때에는 f 인버스 이렇게 읽어줄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름이 역함수잖아요. 함수. 그러니까 역함수도 다시 함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함수가 되는지 보면 원래 f가 1대1 대응이었기 때문에 모든 애들이 다시 화살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모든 애들이 다시 하나씩 화살을 쏠 수 있기 때문에 역함수가 다시 함수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만약에 f 함수가 1대1이 아니었으면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원소가 정역상의 두 개의 원소가 한 군데로 쐈어요. 1대1이 아니죠. 그러면 거꾸로 가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이 녀석이 화살을 두 발 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함수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역함수가 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바로 요 1대1 대응이라는 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함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놔야 해요. 알겠죠? 자, 해서 f 역함수는 원래 함수가 x가 정의역, y가 공역이었으면 f 역함수는 y가 정의역 출발점이 되고 여기가 도착점이 되는 그러한 함수예요. 그래서 표현은 원래 y는 fx였으면 다시 f 역함수는 y를 x로 보내주는 거꾸로 보내주는 그런 함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좀 전에 어떤 표기를 봤냐면 이렇게 y는 fx가 성립하면 f 역함수는 f 인버스는 y를 x로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요 사실로부터 밑에 있는 거 살펴볼 수 있는데 보세요. f 역함수랑 f를 합성하면 자, x가 f부터 만나죠. 이렇게. 자, 근데 fx는 y죠. 그래서 fx 자리에 y를 다시 넣어주고 자, 그럼 f 인버스 y는 x였죠. 이렇게. 그래서 x가 x로 갔네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니까 f 인버스 y가 먼저 f 인버스부터 만나죠. 그래서 만난 거 써주고 이 f 인버스 y는 x다. 그래서 요거 대신에 x를 넣어주면 fx가 되겠죠. 근데 fx는 y다. 이렇게. 그래서 y가 y로 갔죠. 나를 나한테 보냈네. 따라서 둘 다 항등함수이고 요 녀석은 f부터 출발하죠. 그러니까 x에서 다시 x로 온 x에서의 항등함수. 요 밑에 있는 건 y부터 가서 다시 y로 왔죠. y에서의 항등함수이다. 그래서 요 내용을 정리한 게 여기 네모 박스 안에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문제 1번은 학교에서 함께 해결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